누구나 한 번쯤은 외국 생활을 동경하곤 하죠. 오늘 다룰 사건은 자원봉사의 꿈을 안고 외국으로 떠났던 한 일본인 여성이 겪은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스노 유리카. 효고현 타카라츠카 출신인 그녀는 세이신여대 영문학과 소속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밝은 성격 덕에 친구가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장래희망은 스튜어디스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스펙과 어학 실력을 쌓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국제학생 인턴십을 주관하는 법인인 아이색의 국제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소개로 유리카 씨는 2012년 8월 15일 루마니아 남부에 위치한 크라이오바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육 자원봉사를 수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없는 대학생의 삶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법인 측이 그녀에게 제시한 출국 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했다는 것이죠. 루마니아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범죄가 빈번한 것은 물론 교외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현지 공항에 마중 나간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 8시가 넘어서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한 뒤 홀로 버스를 타고 시내의 기차역으로 이동, 다시 3시간 동안 야간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무모한 계획을 강요받은 것인데요. 이 때문에 유리카 씨는 출국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위험해, 정말 죽을 것 같아, 친구들이 배웅해주지 않았다면 당장 취소했을 거야 라며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루마니아행 비행기 탑승 직전 루마니아 도착 후 혼자 심야 열차를 3시간 타야 하는 게 최대의 불안이다, 무사히 도착하면 기적이다, 그럼 이제 부쿠레슈티로 라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그녀의 마지막 SNS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 8월 15일 저녁 8시 무렵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앙리 코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시내로 향하는 버스의 막차가 이미 끊긴 상태였기 때문이죠. 영문학과였던 그녀는 영어는 가능했지만 정작 루마니아어를 전혀 할 줄 몰라 망연자실했고, 그 순간 한 남성이 유창한 영어를 섞어가며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었던 그녀는 덜컥 이 남성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내 그와 함께 무허가 불법 택시에 몸을 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택시는 기차역이 있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발로테슈티 외곽의 인적이 드문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 남성이 운전수에게 여기서 세워달라는 말로 차를 세웠죠. 당시 이 남성은 여기서 버스를 타는 게 낫다 라는 말로 유리카 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불법 택시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도로 건너편의 숲속으로 그녀를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성한 후 살해했죠. 범행 후 범인은 시신 발견을 막기 위해 근처의 낙엽과 식물로 시신을 덮어 은폐했고, 그녀가 소지했던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현금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두 강탈했으며, 캐리어는 현장에서 약 60m가량 떨어진 곳에 대충 방치한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2년 8월 17일 현장 근처 숲을 지나던 한 현지인에 의해 유리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여대생이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루마니아 당국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경찰은 공항 CCTV 영상을 정밀 분석, 유리카 씨가 한 남성과 함께 택시에 타는 장면을 확보했고, 이내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기사를 찾아내 두 사람을 내려준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죠. 한편 루마니아 법의학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시신에서는 다발성 피하 출혈과 혈종, 무수한 찰과상, 양측 갈비뼈 골절 등 수없이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사인은 흉부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외로 신속하게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범인은 강탈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GPS를 기반으로 그의 은신처를 알 수 있었고, 또한 훔친 카메라를 전당포에 팔아넘긴 작물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당포 사장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님이
카메라가 딸의 것이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범인의 신상, 얼굴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2012년 8월 19일 루마니아 경찰 특공대는 범인의 자택을 급습해 강도, 살인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26세 남성이었던 니콜라이 블라드.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노리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온 갱단의 일원이자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블라드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쿠레슈티와 발로테슈티 지역에서 고령 여성들을 노려 무단 가택 침입, 강도, 살인을 저질러온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죠.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수년간 잡히지 않은 이유가 루마니아 경찰에 썩어 빠진 부패 때문이었다는 점인데요. 2010년 7월 과거 블라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범인의 신상을 지목해 명확하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허위 조서를 꾸몄고 증인과 피해자의 서명까지 무단으로 위조해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의적인 공문서 위조와 사건 은폐로 인해 블라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고 학습, 2년 동안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블라드는 2010년부터 12년에 걸쳐 수많은 고령자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 강도, 감금 등의 범죄를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유리카 씨를 만나기 불과 열흘 전인 8월 5일에도 한 고령 여성을 성하고 살해한 뒤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그의 전과 기록은 3건의 1급살인, 5건의 강도, 6건의 주거침입, 불법 감금 2건, 폭행, 재물손괴 등이었는데 이런 인간을 허위 조서로 사회에 풀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연쇄살인마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참고로 체포 직후 블라드는 뻔뻔하게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비록 블라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블라드의 것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이를 기반으로 살인, 성범죄, 강도 등 여러 죄목을 병합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7일 루마니아 1심 법원은 블라드 니콜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루마니아에서 무기징역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었는데요. 당시 블라드는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2013년 7월 루마니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웹에서는 범인이 벌써 가석방을 받아 사회에 풀려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루마니아의 가석방 기준은 최소 20년 복역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런 인간은 가석방을 받아도 40대인데 세상에 풀어놓아선 결코 안 되겠죠. 그리고 블라드의 조서를 조작해 은폐했던 부패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고작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좀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사건 초기 일본 내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밤늦게 여자 혼자 외국 공항을 돌아다녔으니 자업자득이다, 위험을 모르는 전형적인 평화불감증이다 라는 등의 가혹한 2차 가해를 쏟아냈던 것인데요. 하지만 유리카 씨의 트위터 기록이 밝혀지며 그녀가 안전불감증은커녕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내몰렸음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야간 일정을 강행했던 법인 아이세크 재팬의 끔찍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세크 재팬은 사건 직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언론인들의 취재에 대해 철저히 노코멘트를 외치며 숨어버렸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유족의 의향을 반영하여 일체의 설명을 삼가겠습니다 라는 공지문만 올렸을 뿐 추모의 문구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고 일정과 동선이 안전한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